볼게요. 오늘 이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선생님 오늘 목표 2차 부등식까지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얼마나 쉽겠니? 에헴. 제 목표는 1차 부등식에서 수업을 끝내는 거예요. 제 자, 목표는 봐봐. 1차 부등식 완전. 조용히 해. 자, 1차 뭐라고? 부등식. 오늘 1차 부등식을 알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너희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개념. 얘들아, 등식은 등식만의 성질이 있어. 그걸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있었니 혹시 기억나요? 항등식. 아니, 등식의 성질. 아, 양변은 같다. 거의 그래서 양변에 더하기 C를 하거나 빼기 C, 곱하기 C 다 갖고 뭐 조심하는데 여기서 나누기 C 할 때 그때 좀 얘가 0이 되는 거지. C가 0이 되는 이거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잖아. 맞아요? 왜 0이 되는 거 조심해야 돼? 나누겠다는 거는 양변 C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인데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 수학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나눌 때 조심해 주세요.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뭐였어? 등식의 성질이었어. 맞아요?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야 부등식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A, B 이렇게 있어. 그죠?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C를 해도 부등호방 변화가 없다. 그치? 그냥 그대로 똑같은 식이다. 빼기 C 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곱하기로 가볼게요. A랑 B가 똑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곱하기 C를 해도 부등호방 변화가 없으려면 C가 양수. 맞아요? 마찬가지 나누기 C를 하려고 해도 부등호방의 변화가 없으려면 C가 양수. 그죠? 그 다음에 C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부등호방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지금 나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이거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여기서 요런 상황이었다면 A, B 이렇게 있을 때 곱하기 C를 쓸 때 어떻게 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오케이? 음수를 곱하거나 뭐 해주면? 나눠주면. 이게 진짜 개 중요한 데 있잖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는 이 사실을 생각보다 굉장히 간과하고 살아요. 왜냐면 우리한테 정말 신기한 인식이 하나 잡혀 있는데 그 인식이 뭐냐면 A라는 문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저기는 쟤는 왠지 모르겠지만 양수인 것 같아. 이런 느낌. 인정. 오케이? 그런 인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등식을 할 때 항상 이런 실수가 납니다. 잘 봐봐. AX가 2A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안 배운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접근하잖아? 그럼 X는 2보다 커요. 이렇게 끝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죠? 좀 배웠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어떤 인식이 잡혀 있는 거냐면 A는 누가 뭐래도 양수일 거야. 라는 그 정말 희한한 그거 말해. 정말 희한한 인식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왜 A라는 수에다 마이너스 A 진짜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나눠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뭐 하냐면 부등호를 바꿔준다. 이렇게 또 바꿔줘요. 또 뭐야?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음수야 라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잡혀 있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는 그 인식을 깨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겠다. 맞아요? 다시 A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예요. 그죠? 어떤 수인데 숫자 대신에 써져 있는 상수란 말이야. 이렇게 A 문자로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사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얘는 음수구나 얘는 양수구나 이런 인식을 빨리 뭐해버려? 깨버려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 돼요. 깨기만 하면 돼. 또 빨리 깨야지. 빨리 깨. 이거만 빨리 깨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EX가 4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런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해서 이런 거 괜찮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얘가 뭐라는 사실을 양수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으니까. 그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아. 부등호방이 안 바뀔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최고 차이 개수가 뭐였을 때? 문자였을 때. 오케이? 이렇게 문자였을 때. 항상 여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몰라요. 오케이? 모르면 수학에서 모르면 좀 가정한 뭐라고 가정할까요? A가 뭐였다? 양수. 두 번째 A가 뭐였다? 음수. 근데 이렇게만 하니까 누가 섭섭해한다.
0이 섭섭하잖아, 그지? 0까지 세 가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A가 양수였다면 어떨까? 2보다 커요. X는 2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A가 음수였다면 A가 2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A가 0이었다면 해가 없어요. 왜?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면 얘도 0이니까 0, 0이 0보다 크다? 안 돼. 성립하지 않아. X에 뭘로도 성립하지 않아. 해가 없는 경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등식 기본 성질, 이 기본 성질이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사실. 그렇죠? 여기는 이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본 성질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기본 성질. 봐봐. 두 번째는 이런 얘기.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B가 C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딱 봤다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뭘 해결할 수 있구나. 아, A가 B보다 크고 그다음 B는 C보다 크니까 결론 뭐가 됩니다. A는 C보다 클 겁니다. 이렇게. 요런 결론 하나 얻을 수 있다. 마치 아직 안 됐구나. 요런 거, 그지? 3단 논법을 나중에 부르는 요런 거. 스포할 뻔. 됐습니다. 지금 언제 배워요? 요거는 그냥 지금 배우는 게 맞는 거고 나중에 3단 논법이라고 명제 쪽에서 P면 Q이다, Q면 아니다, 그럼 P면 아니다 이런. 그런 걸 배울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얘가 지금 얘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얘가 첫 번째. 노란 부등식 첫 번째, 두 번째 부등식 성질,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봐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봐봐. X라고 하는 애가 A에서 B 사이에서 이렇게. 오케이? Y라고 하는 애가 C에서 D 사이였어.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나는 뭘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X 더하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A 더하기 C에서 얘를 B 더하기 D 사이가 될 거예요. 수가 좀 올라가요, 가슴. 올라와요? 그 다음 두 개 뺀 거 X 빼기 Y 해요. 어떻게 될까요? A-C. A-D가 됩니다. B-C. B-C가 돼.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간단해요. 난 여기 얘 뭘 갖고 싶어? 최소값을 갖고 싶어. 그러면 X는 작을수록 좋겠지만 Y는 클수록 좋고. 그죠? 작을수록 좋고 얘는 클수록 좋고. 그래서 A, B 뒤집어져. 오케이? 그냥 여기는 얘를 더 본격적으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는 이 식을 내가 마이너스 1 곱해버려. 그럼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D에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가 될 거야. 이 상태에서 더하면 이 식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팁. 자 봐봐. 여기 등호가 둘 다 있었어. 이렇게. 근데 지금 하나 지웠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지워져. 이 이유 알겠어? 둘 다 등호가 가능한 경우라면 얘 더하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얘 더하기 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여기 등호가 하나라도 빠진다면 이거 두 개 더한 배우가 얘가 될 방법은 없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등호가 몇 개라도 빠지면 하나라도 빠지면 여기 등호를 빼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얘에서는 얘랑 얘 보는 거잖아. 지금 얘랑 얘 보는 거잖아. 여기 등호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 등호 없애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둘 다 등호가 있어야만 등호가 유지되는 거고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등호는 빠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좀 더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퉁칠게. 얘네들이 다 양수였어요. 이렇게 퉁쳐볼게. 다 양수였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 X, Y가 A, C에서 B, D 사이입니다. 곱한 거, 여기 등호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근데 왜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냐면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봐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X와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뒤에 곱해봤더니 20이 되고요. 뒤에 곱해봤더니 뭐가 돼? 2가 돼.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네들 다 양수란 전제가 깔려야만 이게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양수란 전제가 깔려버리면 뒤에 곱한 건 양수, 뒤에 곱한 양수겠지만 당연히 이거 뒤에 곱한 게 더 커지겠지. 얘보다. 맞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능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y분의 x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뭐가 되겠어? d분의 a. 얘는 c분의 b. 마찬가지겠지? y가 클수록 작을 거예요. x가 작을수록 작을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됩니다. 이거는 다 양수란 전제가 깔렸을 때만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여기 양수란 전제가 없어버리면 여기는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언제만 쓸 수 있다? 이거는 A랑 B랑 C랑 D가 전부 다 양수다라는 요 전제가 깔려야만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언제 써도 상관없어요. A, B, C, D가 다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더하기 빼기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좀 어떤 애들만 특별하고 있어 지금 특별한 해지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여기는 결국은 이 곱하기나 나누기에 대한 성질은 좀 특별한 애들입니다. 항상 뭘 신경 써줘야 되는 입장?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는 입장. 오케이? 여기까지가 음수면 분모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까지는 이거 음수 양수 조건 필요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 나누기는 또 안 돼요 그게. 근데 곱하기는 부동안에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사이다. 보통 이렇게 써. 뺄셈 때 뺄셈 때? 이거? 뺄셈 때 뭐라고? 뺄셈 때 그냥 그대로 쓰면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뺄셈 때. 더하기나 빼기는 여기는 A, B, C, D의 부호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똑같이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여기는 얘네들만 A랑 C, A, B, C, D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 애들입니다. 됐나요? 이거 좀 헷갈리니 얘들아? 몇 개 예를 좀 들어줘? 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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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줘? 봅시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정리하지 말까요? 응? 이거 요만큼 정리할 건데 지금은 일단 듣고 가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에서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돼 있었다. 쳐볼게.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게 x 더하기 y였다 친다면 얘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근데 더하기는 되게 쉽죠? 이게 양수 음수 상관없이 무조건 쓸 수 있다는 거였어. 그 다음에 x 빼기 y는 그냥 어떻게? 얘 제일 작은 거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얘 제일 큰 거 마이너스 1을 빼준 거. 됐습니다? 이게 0 되겠죠? 이게 0.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제일 큰 거 얼마? 0. 그래서 얘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5를 빼준 거. 이렇게. 그래서 x 빼기 y라고 하는 거는 0에서 그냥 5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대로 하면 된다는 소리고. 왜 여기는 얘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y가 1에서 몇 사이가 될 거야? 5 사이가 될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붙여서 다 뒤집었어요. 그때 이렇게 됐죠. 됐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에서 x 이렇게 해서 0 해놓은 다음에 그냥 더하기 된다고 했으니까 다 더해봐. 그럼 어떻게? 0 x 빼기 y 5가 되겠죠. 이건 똑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더한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가도 되고요. 그냥 뺐을 때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 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때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곱하기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곱하기에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여기는 얘가 3이었고요. 여기는 얘가 6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x, y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x, y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 곱해봐. 얼마야? 5예요. 그죠? 이렇게 두 개 곱해볼까?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곱해볼까?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렇게 곱해볼까? 얘는 18이 되죠.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일단 써주면 되고 제일 큰 거 일단 써줘. 오케이? 거기가 제가 x, y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곱하기까지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여긴 얘가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일단 문제 좀 풀어볼게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거 같았어요. 뭐라고? 그 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진 이 부등식 풀어주세요. 이거 푸는 사람 아마도 없을 겁니다. 4를 다 곱해요? 그렇지, 4를 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4 곱할 거야. 4. 어떻게 돼? x-1 될 거고 더하기 6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8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게 7x 넘어오니까 x 될 거고 요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 5가 되겠네. 그치?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게 쉽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 다음 이거 보자. 봐봐. 넘어갈게요. a-3에 뭐가 돼요? x가 되고 얘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거는 a-3보다 3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해주면은 틀려요. A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요? x 앞에 붙어있는 게 뭐였어? 얘였지. 그럼 여기는 얘를 양변을 나눠줄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차항 교수에 뭐가 붙어있으면 문자가 붙어있으면 우리 방정식 할 때도 그랬잖아 그지? 최고차항 교수가 뭐가 붙어있으면 문자 붙어있으면 등식에서는 뭐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0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부등식에는 0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양수인 것, 음수인 것까지 세 가지로 조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왜? 나는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거든. 됐나요?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 첫 번째 A가 뭐다? 3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뭐다? 3이다. 세 번째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이거일 때는요. 뭐가 맞아요? X는 A-3분의 3보다 크다. 이게 맞아요. 이거 해요. 그죠? 근데 이거일 때는요. 어떻게 되겠어? 안 돼. A-3분의 3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있잖아. 이거 없어? 봐봐. 그렇지. 얘가 3이었어. 그럼 얘가 빵 되죠? 맞아요? 빵 X가 3보다 크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라는 거. 됐습니다. 요거일 땐 어때? 얘 음수잖아요. 그죠? 그냥 부등호의 반대로 바뀌면서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럼 답이 뭐예요? 이게 다 답이에요. 오케이?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다 써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거일 때는 이건 거고, 이거일 때는 이건 거고, 이거일 때는 이건 거니까 구구절절 다 써줘야 이게 답이 정확한 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너희 나왔어 문제에서. 근데 여기는 이것만 답을 띡 썼다.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사실상 빵점입니다. 왜? 범위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그죠? 범위를 나누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돼 있었어. 하나만 썼어. 오케이? 이거는 부분 점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빵점입니다. 됐나요? 이런 거는 항상 조심해가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2번으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2번 하기 전에 얘들아, 여기 유제 10-1번의 2번 문제 한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0-2요? 오케이. 10-1번, 10-1번의 2번 아니,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이거 넘길 거지. 맞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1에 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긴 얘는 어떻게 될까요? 2x가 2에 A를 묶어봤더니 1-A 이렇게 되나요? 네. 괜찮니? 네. 그리고 이때 A-1인데 A-1이니까 좀 바꿀까? 이렇게 바꾸자. 비슷하니까. 됐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렇게 넘기려고 봤더니 갑자기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저는 제가 뭔지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주세요? 모르니까 모를 때는 가져. A가 뭐보다 1보다 클 때. 이번에는 음수일 때 먼저 할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1일 때 할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그냥 이제 마음 놓고 넘겨도 되겠구나. 얘는 마이너스 2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1번 작을 때는 음수니까 부등호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됐습니다. 그럼 3번 보자. 3번 A가 뭐였대? 1이었대. 그럼 이게 1. 그럼 얘 뭐가 돼? 빵. 1. 그럼 얘 뭐가 돼?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빵이 빵보다 크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가 높다. 해가 얘가 만약 등호가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의 답이 뭐가 될까? 이렇게 되죠. 얘가 여기 등호가 있었어. 얘는 뭐가 될까? 빵. 빵은 빵보다 크게 나왔다. 다 성립하죠? 해나요? 얘는 모든 실수. 이게 등호가 붙으면. 등호가 붙으면. 그지? 0이 0보다 크다는 이거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0이 0보다 크게 나왔다. 여기도 있으면 이거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해가 없다. 이게 등호 하나 있다 없다를 가지고 해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서 째끼럽하게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넘어가서 왜 째끼럽을 오랜만에 하지? 찍찍찍찍찍찍이라. 발가락이 근지럽네. 해봅시다. 연립부등식 풀어주세요. 우리 연립부등식 사실 많이 해봤다, 그지? 1차 연립부등식 어떻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부등식 하나를 뭘로? 수직선 하나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거 하나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가지고 두 줄짜리 찾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얘들아? 부르네. 다 할 수 있죠? 오케이? 이거 못하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봐, 오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사용을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에 한번 해줘요. 오케이. 오늘을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넘어갑니다. 3x 넘어갑니다. 12 이렇게 되죠? x가 4보다 큰 나왔다. 이렇게 하나 나왔다. 그지?
두 번째 요거 해봤더니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2x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된다? 6과 적분한다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럼 요거랑 이제 같이 성립하는 거니까 어떻게 주면 돼? 수직선 딱 그려주고 4 딱 그려주고 여기 포함되면서 이쪽 그다음에 6 딱 그려주고 여기 포함되면서 이쪽 그럼 겹치는 부분이니까 요거 연립하면 결과는 x는 4에서 몇 쌍입니다? 6쌍입니다. 요렇게 선생님 기억났어요. 뭔지 알겠죠? 큰 낙장이랑 그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2차 부등식 때 나옵니다. 그렇죠. 2차 부등식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렵지 않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 이거는 따로 계산만 그냥 더러운 거예요. 이런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근에 10 다 곱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4 곱해놓고 시작하면 편하겠죠? 이런 겁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필수 이제 3번 가보세요. 필수 이제 3번도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여기 두 개로 보면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연립부등식 아까랑 똑같은 거야. 요 형태나 어디였어? 요 형태랑 똑같은 거야. 뭔지 알죠? 네. 설명 따라야 되죠? 네. 넘어갈게요. 그다음 보자.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당황할 때가 있어서 이런 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이건 어떻게 할까? 일단 x-4가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뭐래? 3x 이렇게 넘어갑니다. 6 이렇게 되면 x는 뭐다? 2보다 크다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괜찮니? 다음 요거 볼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죠? 됐어? 네. 넘어갑니다. 얼마? 5x. 그 다음 넘어갑니다. 12. 10 이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 건 x가 어이구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나오네. 네. 그러면 얘는 수직선 그려봤더니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겹치는 건 뭐밖에 없구나? X는 그렇지, x는 2밖에 없고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등식으로 나올 필요는 없다, 그지? 결과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해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되게 다양합니다. 되나요? 2번은 어떨까? 한번 가보자. 넘어갑니다. 어떻게 돼요? x 넘어갑니다. 8 이렇게 되고 넘어갑니다. 4x 넘어갑니다. 뭐가 돼요? 4 이렇게 되니? 무슨 소리야? 10 이렇게 되니? 뭐야? 16 이렇게 되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 이렇게 된다. 됐나요? 이거 해봤더니 하나는 8보다 어때? 크거나 같대요. 하나는 4보다 뭐가 돼? 작가요. 이렇게 겹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거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야싸. 오케이. 그다음 필수적 5번은 그냥 뭐 하는 거다? 얘는 퍼즐 맞추기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지. 아 근데 이게 안 좁긴 한데. 퍼즐 맞추기 하는 거다. 오케이?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봐봐. 넘어갑니다. 뭐가 돼? 2x 넘어갑니다. a 더하기 뭐가 돼요? 2가 돼요. 이거 나눠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네. 됐죠? 그동안 변화 없겠죠? 양수 나눈 거니까. 네. 됐죠?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2는 말하지 않아도 아 알겠어. 2. 맞아요. A라 봤어요. 됐습니다. 다음. A라 봤어요. 좋아요. 넘어가고 넘어갈게요. 그럼 얘 뭐가 돼? 2x 얘는 b-7 이렇게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2분의 b-7 이렇게 되겠네요. 등호가 없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쳐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다? 얘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뭐 2분의 뭐였나 봐. a 더하기 2였나 봐. 이거보다 뭐가 작거나 그지? 그다음에 여기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그럼 여기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나오려면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지? 2분의 b-7 이렇게 얘보다 크다. 이렇게 봤더니 얘는 지금 얘가 얘라고 했을 때 얘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얘가 뭐였구나? 4. 이 정도로 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퍼즐 맞추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저처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So easy. 하나 더 쉬운 힌트를 알려주자면 여기 등호가 있죠? 여기 등호가 없죠?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무조건 4였다는 뜻이야.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였다는 뜻이야. 됐나요? 등호 있다 없다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편법에 가깝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수직선 그려가면서 해주는 게 정석 방법입니다. 오케이? 당연히 되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발전이 6번, 여기도 마찬가지. 6번이 끝이니? 아, 그렇네. 7번까지네. 8구도 있어요. 그래요? 없어 그냥. 1차도 절대값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얘 해가 없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해가 뭐 하고 싶대? 네. 없고 싶대.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2는 나눠도 괜찮아. 그죠? 이렇게 하나. 그럼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자. 그러면 x는 뭐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얘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얘가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는 이미 주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값이 이쪽에 있어야겠지. 이쪽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이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은 얘보다 크면 될 거야. 같아도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같으면 안 되니? 여기 등호가 없는데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되는 거겠지. 저희가 등호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으면 겹치면 겹치는 부분 생기잖아. 아, 이건 하나라도 있기만 해요. 얘는 하나만 있는 거지. 얘가 지금 등호가 없었으니까 얘가 등호가 있었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딱 와서 여기 딱 닿아서 이렇게 돼도 겹치는 부분 현재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얘가 얘까지 와도 된다. 해가 없는 거니까 안 겹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지? 그건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해 줘야 돼. 이건 상황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이거를 있잖아. 봐봐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수업할 때 여기는 얘 때문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런 종이 하나 만들고 요 종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돼서 이런 종이 하나 만들고 수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여서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선생님, 근데 둘에 겹치는 데 있는데요. 응. 그 등호 없이 그냥 크고 작다만 해도 그거는 해가 없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둘 다 등호가 없을 때. 둘 다 등호가 없으면 겹치면 어떻게 되겠어?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지. 없다만 그치? 그러니까 봐봐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하나가 돼 있고 이렇게 하나가 돼 있어. 겹치는 거 있냐 없니? 없어요. 없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다시 원래는 여기 있었던 애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 여기는 이 값이 여기는 얘가 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얘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야. 네. 지금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 사람? 저야. 모르겠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손 들어야 돼. 나중에 안 할 거야. 조금 알겠는데 조금 모르겠다 이 말이야. 다시 그럼 잘 이해 안 된 거 같아요. 다 이해가 안 된 게 맞아요. 다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은 이거 봐봐. 여기는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였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얘가 A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일단 여기는 이 상황을 보고 얘보다 크면 된다 이것까지는 괜찮거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라는 게 뭐냐면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A부터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 딱 닿은 순간을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현재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랑 얘가 겹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죠. 겹치는 게 없다는 건 해가 없는 거 맞니? 틀리니? 맞아요. 맞죠. 그죠? 해가 없는 게 맞는 거지. 해가 없다면 여기는 요 A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된다는 뜻이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등호가 없었다고 생각해. 둘 다 등호가 없었어. 둘 다 등호가 없었어. 현재 이 상황을 딱 놓고 봐봐.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돼요. 만약에 둘 다 채워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둘 다 채워져 있었어. 여기는 얘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겹치는 거 있지. 맞아? 그럼 그럴 땐 등호를 넣어주면 안 되겠다. 그지? 겹치는 게 생겨버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여기는 얘에서 이렇게 해서 부등식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면 여기서 마지막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문제 주어진 상황과 여기 있는 부등식의 상황을 두 개 비교하면서 너희가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때문에 아마 많이 고생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정확하게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됐다면 고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 풀면서 다 커버가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 한번 해보면 됩니다. 알죠? 넘어가. 지웠잖아. 자, 이게 뭐였지? 얘가 뭐였어? 마이너스 2였니?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어? 여기 얘가 뭐였지?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이었네요. 이렇게 돼 있었지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돼도 된다는 소리였지만 그지?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등호 빼버리면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 괜찮잖아, 그지? 그럼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번 찾거나 같았으면 좋겠군요. 오케이? 이렇게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봐봐 이제. 여기 얘도 봐봐. 이것까지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면 정확하게 지금 요 상황 현재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뭐야? X. X는 3분의 3인데 얼마? 1이네. 네. 이렇게 됐죠? 네. 두 번째 X는 뭐야? A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지금 뭘 원하고 있어 나한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몇 개래? 딱 3개 되지. 근데 봐봐. 얘는 내가 딱 수직선상에 그릴 수 있는 애지. 얘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네. 없지. 그지?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현재는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 먼저 그려봐. 오케이? 얘 먼저 그려봐. 만족시킨다는 건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 정수인 해가 3개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이제 1보다 큽니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A보다 작아요. A가 작거나 같아요가 이렇게 될 텐데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가 딱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 3개. 3개 있으면 좋겠다. 그 정수는 뭐랑 뭘까? 2, 3, 4. 2랑 3이랑 4였겠죠. 그죠? 네. 여기 5가 있었던 쳐보자. 그치?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딱 봐도. 4요. 4랑 5 사이에 있으면 좋겠죠. 맞아? 아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됐습니다? 네. 얘가 딱 여기 넘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4개가 되거든요. 네. 그치? 여기가 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쨌든 정수는 몇 개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3개가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아 A라고 하는 건 4에서 5 사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조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애가 4까지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A가 4까지 갔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럼 겹치는 거 몇 개 있어요? 3개요. A가 4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현재 여기는 이 첫 번째 부등식이랑 두 번째 부등식에 겹치는 정수 몇 개 있어? 3개. 3개 있어. 은우. 집중. 됐어? 그러니까 A가 4가 돼도 되니 안 되니? 예요. 됩니다. 그죠? 얘는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5가 됐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여기에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러면 겹치는 정수가 몇 개가 돼버려? 네. 4개가 돼버려. 그렇지? 그럼 A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 등호는 빼줘야겠네요. 그래서 A의 범위는 4에서 5 사이인데 4는 되고 5는 안 돼요. 쌤 근데 왜 A를요? 음.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요. 다시. 여기 네. 아니 딱 4에 두면 안 돼요? 딱 4해도 돼. 딱 4해도 된다니까? A는 4여도 돼. 꼭 저렇게 5 안 써도 돼요? 아니? 짠짠. 안 그러면은 4, 5를 주면 딱 3개가 아니라 4, 5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상황은 뭐냐면 정수가 몇 개 있고 싶었던 거야. 정수 X가 3개 있고 싶었던 거야. 그죠? 정수 X가 3개 있으려면 A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3개였다 이런 뜻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는 4와 5 사이에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럼 A가 4가 돼도 돼? 안 돼? 5가 돼도 돼? 안 돼? 이걸 확인해 주는 게 두 번째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만 써주고요. A가 4면 되니 안 되니? 돼요. 그럼 등호 써주면 되고 A가 5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러면 등호 안 써주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 이해됐어요? 네. 이거는 좀 불안한데 지금. 저요? 오 아니요? 아니요. 다시 관심 학생으로 지적을 해야 되나? 명예 관심 없어? 명예로 탈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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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린 빵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어? 밑에 빵 이거. 어렵죠. 이거 봐봐 지금. 얘들아 이 필수에서 7번 같은 경우 사실 이거 내신 대비할 때나 할 문제고 사실 지금은 개념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생님이 안 하고 싶긴 하거든. 그건 안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있잖아 활용 문제 있지. 이거는 뭐, 그냥 빼버려요. 괜찮아. 아싸. 지금 빼버려. 알지? X 칠까요? 맛보기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맛보 요거 하나 지금 선생님 풀어주긴 할 건데 봐봐 어떤 느낌인지만 대충 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못 풀어도 어려울 거야. 되게 어려워. 등식에 관련된 활용은 되게 쉽거든. 근데 부등식 관련된 활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보고 너희들 숙제에서도 안 해도 되고 혹시라도 테스트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이거는 이제 내신대로 할 때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봐줄 거예요. 오케이? 연습 많이 시켜줄 거야. 보자. 똑같이 생긴 장의자들이 놓여있는 소강당이 있대요. 이 소강당에 강연에 참석한 모든 학생이 의자에 앉을 때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요. 6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남는다. 장의자의 최대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면 나는 일단 여기서 수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그지? 학생 수도 궁금하고, 그지? 학생 수도 궁금하고, 장의자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나는 장의자의 개수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봐. 내가 수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 누가 또 있어? 의자의 개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궁금한 거는 의자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여긴 얘를 몇 개라고 놓을 거야? X개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 학생 수라고 하는 건 분명히 X개로 내가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X개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X개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어떤 식을 만들어 간다, 좀 이런 느낌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오케이? 보자. 일단 한 의자에 몇 명씩 앉으면 5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는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O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 두 번째 상황, 6명씩 앉으면 이러고 있어요. 6X죠, 6X. 그지? 근데 6X인데 의자가 몇 개? 2개 남는다고 했어. 그럼 6X는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죠? 봐봐. 첫 번째 의자, 두 번째 의자, 세 번째 의자, 땡땡땡땡 해서 여기에 X번째 의자, X번째 의자, X번째. 이해되죠? 의자 2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여기 X-1번째 의자 있겠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 여기까지 꽉 차야 돼. 여기는 얘 몇 번째 의자였겠어? X-2번째 의자였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는 차야 돼. 여기까지는 차야 돼. 근데 봐봐. 얘는 꽉 찰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6명이 앉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는 꽉 차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X-3번째 의자까지는 꽉 차린다는, 여기까지 무조건 꽉 차야 돼. 꽉꽉 풀로 꽉 차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여기는 얘가 1에서 몇 사이다? 6 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쓸 거야, 선생님은. 5x 플러스 4는요, 5x 플러스 4. 이렇게 써. 어떻게 쓸 거냐면, x-3번째 의자까지 꽉꽉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6명씩 x-3번째 의자까지 꽉꽉 채울 건데, 거기서 한 명이 더 앉는 것부터, 그 다음에 6x-3에다가 6명이 꽉꽉 차서 여기까지 앉는 것까지. 가 학생 수역계군요라는 부등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부등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얘랑 얘 연립해서 이제 x의 범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오마갓.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내용, 개념 익히기에 필요한 어떤 뭐 큰 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정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지금은 하지 않을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빵도 하나만 해주면 빵도 하나만 해줄까요? 네, 이거 그 빵을 좋아해. 아니 풀려다 못 풀었어. 빵이 이건가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빵, 과자, 우유, 설탕. 오케이. 여기가 빵이라는 거겠다면? 아니. 이게 빵, 빵이야? 과자. 빵, 과자, 왼쪽부터 우유, 설탕. 우유, 설탕. 밀리리터까지 해달래요. 그건 없어도 돼. 보자. 어떤 제과점에서 빵과 과자를 각각 한 봉지씩 만드는데 뭐 표를 줬어요. 그죠? 이렇게 줬고, 우유는 1000 이하, 설탕은 0.85 이하로 합쳐서 7봉지를 만들려고 한대. 그지? 그랬을 때 빵은 최소 몇 봉지를 만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빵 몇 봉지인지 궁금하지? 그지? 그럼 여기서 빵을 뭐라고요? X 봉지다 라고 생각해보자. 됐나요? 그러면 이 과자는 몇 봉지겠어? 7-X 봉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자 봐봐. 우유에 뭘 줬어? 제한을 줬어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이만큼 안에서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에 제한을 줬어? 설탕에 제한을 줬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제한을 줬으니까 요거 가지고 뭘 만들겠다? 식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우유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유는 한 봉지당 120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20x가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7-x에 100이니까 7-x에 곱하기 100 한 거 두 개 더한 결과가 뭐보다 1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죠. 이거보다 다시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 양은 이만큼이었을 거란 말이야. 얘가 10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식 하나 나와. 그럼 또 뭘 가지고? 설탕 가지고 맞아요? 근데 지금 가만 보기에는 그람이었나 보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850g으로 보는 게 좋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가보자. 얘는 110 뭐야? x 더하기 7-x에 뭐가 된다? 15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850 이렇게 될 수 있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부등식 하나랑 여기 이 부등식 하나 두 개가 있잖아.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x에 대한 부등식 하나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x의 범위 구해주면 답입니다. 이런. 됐나요?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된다. 요거는 그래. 요거까지는 쉽지만 의자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고요. 여기는 요 문제는 뭐 너무 보편적인 문제라서 좀 쉽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 세워주는 훈련만 잘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게 없네요. 예지 몇 개 없죠. 절대값 있는 거는 항상 기본 풀이가 있지. 그지? 귀찮아. 그냥 x에 뭐가 궁금해. 일단 범위가 사실 궁금하거든. 사실 여기는 얘를 푸는 절대값 부등식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이 일단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다 알려줄 겁니다. 알았죠? 일단 첫 번째는 뭐겠어? 기본 풀이. 항상 절대값일 때 무적의 풀이 있지. 뭐 해주는 거? 분류하는 거. 범위 나눠서 해서. 그지? 그거는 언제나 다 할 수 있어. 한번 볼게요. 일단 천천히 1번부터 봅시다. x-3이 그러니까 x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일때랑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를 더 분류할 거고요. 이거였을 때는 이 식이 뭐가 되겠니? x-3이 1보다 작아요 이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상황이었을 때 이 식이 -x 플러스 3이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얘랑 뭐해서 연립해서 하나 써줘. 얘랑 뭐해서 연립해서 하나 써줘.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 끝이에요. 기본 풀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은 얘는 x는 뭐가 되겠어? 3에서 몇 살? 4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게 4보다 작다니까.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넘어가 x는 뭐보다? 2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3보다 작아.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연립을 좀 그냥 해봤어요.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2보다는 뭘 커야 돼. 그리고 3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두 번째 건 뭐였어? 3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죠? 얘는 지금 이거랑 연립해야 되는 거니? 아니잖아. 이거인 경우랑 이거인 경우 두 개를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부터 쭉쭉쭉쭉 커지는 거 다 되고 원래는 3이 안 됐었지만 여기서 3 포함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3 되는 거고 쭉쭉쭉 하다가 4가 되기 전까지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답은 얘에서 뭐가 됩니다? x는 2에서 4사입니다. 여기는 얘가 첫 번째 풀이.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풀이는 절대값을 뭘 이용해서 푸는 거냐면 절대값의 정풀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뭐? 기본 풀이. 그죠? 기본 풀이는 뭐예요? 기본 풀이는 그냥 범위 나눠서 푸는 거. 그죠? 정의는 뭐였어? 얘들아, 절대값 x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뭐니? 0에서 x까지 거리죠. 절대값 x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얘의 의미는 0에서 x까지 거리예요. 오케이? 그런데 절대값 x-1이 가지고 있는 얘의 정의는 뭐냐면 1에서 x까지 거리.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값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0에서부터 x까지 거리.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여기 0이 있었어. 0에서부터 x까지 거리. 얘가 x였다면 이 거리를 절대값 x라고 부르는 거고 x가 양수였을 땐 그냥 x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음수였어. 그럼 여기 이 거리 여전히 절대값 x니까 x가 음수였을 때는 -x가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이게 원래 정의. 여기 얘는 어떤 의미겠어? 1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 거리라. 그치? 1에서. 그럼 절대값 x-3이 의미하는 건 뭐겠냐? 그치? 3에서 어디까지? x까지
거리가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잘 봐봐. 첫 번째 저기는 저 1번 문제를 봐봐. 저기 절대값 x-3이었거든. 근데 3에서부터 어디가? 3에서부터 x까지 거리가 뭐보다 짧았으면 좋겠어? 1보다 짧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럼 얘에서부터 거리가 1인 거 생각해봐요. 어디예요? 4예요. 맞아요? 네. 여기서 거리가 1인 거 생각해봐요. 거리가 어디예요? 2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x는 거기보다 짧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겠군요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네. 이해되니? 사실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x부터 3까지의 거리가 뭐보다? 1보다 짧았으면 좋겠어. 1보다 짧았으면 좋겠어. 1인 거 먼저 생각해 본 거야. x에서부터 거리가 1인 거, x에서부터 거리가 1인 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 거리가 1보다 짧았으면 좋겠으니까 x가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거리가 1보다 커지거든. 맞아? 그러니까 x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는 2에서 4 사이입니다. 오케이? 정의대로 풀면 돼. 정의대로 풀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것을 좀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공식을 하나 알려줄 겁니다. 이제부터 이건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절대값 a라고 하는 애가요, 얘가요, 뭐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a라고 하는 애가요,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그렇지? 이거는 암기해도 좋다는 거야. 암기하면 더 좋아요. 절대값 a가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절대값 a라고 하는 애가요, k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a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또는 a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요거랑 같은 표현, 요거는 요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걸 가지고 공식화 시켜본다면 여기는 얘는 이게 뭐야?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x-3이 들어가 있어. 그치? 맞아요? 절대값 안에 a가 들어가 있을 때 a 기준으로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됐나요? 그럼 여기다 3, 3, 3 더합니다. 2에서 4 사이가 돼요. 바로 나온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두 번째 건 어떨까? 얘는 공식화는 2x 마이너스 4라는 게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돼요. 또는 2x 마이너스 4라는 게요, 2보다는 크면 돼요. 이렇게 풀면 된다. 뭐 한 건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넘어갑니다. 교수님 뭐 2로 나눠주세요. x는 2보다 작아요. 이거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돼? 넘어갑니다. 6이니까 3 되면서 x는 3보다 큽니다. 요게 두 번째 문제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공식화 시켜서 풀어도 됩니다. 절대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그렇게 풀어주세요. 정의대로 꼭 기본 풀이로 갈 필요 없이 또 꼭 정의대로 갈 필요 없이 정의대로 풀었을 때 이게 이해가 쉽게 되면 되게 편한 풀이가 되기도 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의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여기 얘를 여기서는 지금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익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로 2번 한번 해주시면 돼요. 정의로 2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이 2로 다 나눠버릴게. 절대값 x-2 이렇게 되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겠어? 아, 2에서부터 거리가 1보다 길구나. 그치? 그럼 거리 1 얼마? 3 얼마? 1 길구나. 여기랑 여기겠구나. 그러니까 x는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얘가 정의대로 푼 겁니다. 그게 정의대로 푸는 게 쉽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것까지 생각하기 힘들다면 여기 있는 얘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기본으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여기 막 x도 여기 있는데 상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돼요. 여기는 얘 딱 보자마자 x가 1이라는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5에서 어디 사이? 2x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만능이라는 소리예요. 다 됩니다. 그렇죠? 절대값 하나 있고 거기는 걔 바로 부등식 붙어 있을 때는 얘랑 얘 가지고 정확하게 푸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거 풀이는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지금 요거 있지. 공식화 시켜놓은 절대값은 공식화 시켜놓은 여기는 예로 푸는 걸 선생님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게 활용도가 높은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9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일단 8번
8번 먼저 빠르게 풀어볼게 얘들아. 오케이? 쓰지 마요. 저것만 써놔. 저거. 두 개요. 이거 좀 좀 써놓을래? 잠깐 시간 좀. 네. 자,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합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요. 자, 요거 노른선 2x-3이 뭐면 돼? -7에서 7 사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었으면 하는 거야, 너희들. 알았죠? 이렇게 풀었으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2x, 3, 3, 3 다 더해주세요. 뭐가 돼? -4에서 14. x의 범위는 -2에서 5 사이가 된다. 이 나누는데 부등반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양수니까. 두 번째 거 봅시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해달라? 그냥 x-를 뚝 써주고 여기 등호 해서 -2x 마이너스 이렇게 2x 플러스를 이렇게 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건 좀 정리해봐야겠다. 요거 먼저 보자. 그래, -1 플러스를 더해서 없애주고요.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럼 3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볼게요. 이거 넘어갈까? 그럼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2x 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이거 된다. 요거랑 이제 뭐 하고 싶은 거야? 연립하고 싶은 거야,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랑 그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나요? 0보다 크거나 같다네.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겹치는 거 여기네, 그지? 이게 그냥 그대로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9번 보세요. 절대값이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얘는 공식이나 뭐 정의 같은 거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항상 어디로 갑니다? 기본 기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할수 기초로. 기초로. 그럼 절대값 두 개나 있으니까 범위 나눠야겠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수직선 딱 그려주고 얘가 0된 x가 0이고 얘가 0된 x가 얼마? 1이냐. 그래서 요렇게. 그것도 그렇게 풀어요? 다 똑같아. 절대값 푸는 방법 다 그거 똑같아. 말고 잘 못해. 그래서 첫 번째 x가 어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여기다 쓸까? 두 번째 x가 뭐야? 0에서 1 사이. 세 번째 0보다 작다. 이제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풀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여기는 이 부등식이 뭐가 되겠어? 둘 다 양수니까 x 더하기 x 마이너스 1 3보다 커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2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서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랑 여기 얘랑 뭐 해주세요? 일단 연립해주세요. 자, 1보다 크거나 같다랑 그다음에 2보다 크다 연립했더니 뭐가 됐어? 첫 번째 범위는 x가 2보다 크다가 됐어요. 됐나요? 다음 두 번째 걸로 가봅시다. 여기는 얘는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0보다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여기는 양수요, 음수요?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없어지네. 그럼 1이 3보다 크다니까. 이거 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해가 없었어. 됐나요? 다음 세 번째 x의 0보다 작다니까 저 음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될 거고 3보다 크다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2보다 크다가 되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해서 얘랑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또 마찬가지 뭘 쓸 거야? 연립부등식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겹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여기 얘랑 뭐 해주세요? 이제 합쳐주세요. 그죠? 수직선 그려놓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2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게 내가 원하는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궁극의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마지막 절대값 궁극.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죠? 그죠? 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그릴 거냐면 이거 그래프로 풀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y는 절대값 x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x-1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이거랑 y는 3이랑 놓고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얘는 어떻게 그린다고?
유로 x가 뭐인 거야? 0인 거야. x가 뭐인 거야? 1인 거야. 됐죠? 1보다 클 때 한번 보자.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뭐였어? 2x 마이너스 1이었어. 됐나요?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여기서 뭐만 봐? 일단 기울기만 봐주세요. 기울기 얼마니? 2네요. 그죠? 기울기 2 이렇게 표시죠. 여기는 요즘 좌표가 뭔지 좀 궁금하죠? 뭐 넣으면 되겠어? 1 넣어봐. 1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1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y좌표는 얼마였구나? 1.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x가 여기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인 얘가 x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야. 맞나요? 해서 얘는 이렇게 1. 이거 1이죠, 1.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둘 다 음수였어요. 여기서 둘 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죠. 그죠? 여기다 뭐 넣어봤어? 0 넣어봤어. 그랬더니 1 된대.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2x 넣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다 그렸다. 그죠? 그래프 다 그려놓고 이제 뭐랑 비교해주세요? 여기는 3이다. 그럼 여기는 얘가 1이었으니까 얘보다 2칸 정도 더 올라가서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거보다 큰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어디 있어? 요거보다 딱 이쪽.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쪽.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걸 만족하는 뭘 찾아주세요? x값 찾아주세요. 그걸 만족하는 뭘 찾아주세요? x값 찾아주세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 요즘에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요즘에 좌표 찾으려고 봤더니 가만히 봐. 여기는 요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지. 맞아? 얘 기울기가 2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실제로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였니? 2였잖아. 얘가 1이고 얘가 얼마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여기 길이 얼마였다는 뜻이고 1이었다는 뜻이고 그래 1분의 2여야지 얘가 2인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1 차이 나는 거니까 얘는 x값이 얼마겠어? 2였을 거야. 됐나요? 아니요. 아니요. 다 하고 빠르게 한 번만. 오케이 다시. 그다음 여기 어차피 2였으니까 여기도 어차피 1이었을 거야. 그럼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뭐가 되든 x는 2보다 큽니다. 이게 다. 아까랑 결론 어때? 똑같죠? 제가 y는 쌤이 그냥 임의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부등식을 이제 뭘로 보는 훈련을 할 거냐면 함수로 보는 훈련을 할 거야. 오케이? 부등식도 함수로, 우리 방정식도 함수로 봤었잖아, 그지? 그 세 개가 잘 되면 나중에 편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건 부등식을 함수로 보는 훈련이 된 상태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고요.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다시 봐봐. 그냥 이런 느낌이야. 난 여기 이 부등식을 풀고 싶었어. 이 부등식을 풀고 싶었어. 근데 나는 여기는 얘 함수를 그리고 얘 함수를 그려서 얘 함수가 얘 함수보다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그 x의 범위를 찾고 싶었다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 네. 요거 이해돼?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 요 말을 이해하는 거랑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이렇게 풀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다. 다시 잘 봐봐. 난 이 부등식을 풀고 있었어. 난 이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 봐야지. 이 함수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 네,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렇게 되는 위에 있도록 하는 그 위에 작으면 아래 있다예요? 그렇지, 작으면 아래 있다. 그럼 위에 있게 하는 그 x 값들이 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보면 이렇게 하나 그렸고 이렇게 하나 그렸고 여기 얘 그래프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 점의 x좌표부터 이쪽으로 해가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이 점의 x좌표부터 이쪽으로 해가 나올 테니까 얘 해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그래프들을 그려놓은 다음에 y 값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서 저걸 쓰신 거예요? 맞아요. 그걸 찾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식으로 해결하기가 싫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였어? 2였어. 그다음에 얘 기울기가 얼마였어? 2였어.를 이용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빠르게 찾아낸 거야. 저 그랬더니 옛날에 그렸던 것처럼 그리면 돼요? 맞아요. 이건 절대값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할 수 같아요.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고요. 여기는 얘에서 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얘에서 너희가 너무 이렇게 진을 빼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이쪽 파트는 아마도 좀 치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치사한 문제들 가지고 진을 뺐다가 여기 어려워라고 느껴버려서 부등식이 힘들어 이렇게 느껴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연습 문제 풀지 말라고 해요. 시작해요? 치사한 문제들 많이 있어. 알죠?
그냥 기본 개념. 여긴 살짝 계산력 느낌이야. 선생님이 외우는 공식 가지고 푸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잖아 지금. 네. 그렇지? 오늘 배운 거에 가장 너희가 핵심적인 개념으로 잡고 가야 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사실은 부등식의 성질밖에 없어요. 오케이? 부등식의 성질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되는 단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2차 부등식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접근할 때 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랑 없다가 차이가 굉장히 클 거고 그 차이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성공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필수에도 몇 가지나 하나만. 지금 수학의 쌤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쌤만 풀어요. 아쌤이 하이메스. 아쌤 뭐야? 예, 아시네요. 옛날 아름다운 쌤이었어. 이거 이 책 제목. 하이브스요? 여기 아름다운 쌤 출판사거든. 이거 아, 책이 선생님이랑 같은데요? 수학의 쌤이랑 같은데 당연히 세트였어.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정말 잘 들어줘야 합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이 할 얘기는요. 노란색 개념 제목을 쓸 거예요. 노랑님! 엄청 중요한 거보네요.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면 함수와 부등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공동식입니다. 포커스. 방정식. 방정식은 함수와 방정식은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x1이 있어요. x2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달라는 이 이야기는요. 가로축 기준으로 x1이랑 x2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비교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니? 얘들아? 좌우에 대한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끝났다니까요. 다음에 y1이랑 y2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얘는 네. 그렇지. 얘는 여기가 y2라는 거고 여기 얘가 y1이라는 거. 무슨 얘는 위 아래를 비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근데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fx랑 gx를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왠지 뭘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좌우를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함수를 쓸 때 보통 y는 fx 쓰지. 좀 위아래로 구별하는 y는 gx라는 걸 쓰지. 얘를 y1이라고 하고 얘를 y2라고 한다면 얘는 y1이랑 y2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개념 자체, 여기는 얘의 개념 자체는 보다 얘는 위 아래에 대한 개념이다. 네. 오케이? 얘는 지금 이걸 비교하는 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 얘가 더 위에 있다, 여기는 얘가 더 아래에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를 풀었을 때, 여기는 얘를 풀었을 때 얘 해가 됐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뭘로 바뀌냐면 좌우로 바뀌어버립니다. 위아래를 비교해서 좌우를 구해주세요라는 느낌이야. 여기는 이 개념을 잘 찾아야 돼. 왜 그런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해서 내가 마지막에 이걸 풀어서 내가 마지막에 쓰는 식은 보통 어떤 식이야? A에서 B 사이입니다 이런 거지. 얘 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X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는 걔는 A에서 B까지 이렇게 X를 비교하는 중이고 걔는 좌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식은 위아래를 보는 그렇지. 거고 원래식은 해를 위아래. 구한 거는 좌우를 보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 위아래랑 좌우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잖아. 뭐가 필요할까? 연결고리가 필요할 거야. 연결고리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연결고리를 함수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자 봐봐. 그 연결을 간단하게 볼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지금 y는 fx라고 했어. 됐나요? 네. 근데 나는 지금 뭘 찾고 싶었냐면 그 fx라고 하는 게요. fx라고 하는 게 c에서 d 사이가 될 때 그때 뭘 구해주세요? 그때 해를 구해주세요. 그때 해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 그 x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나는 여기는 얘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들의 위아래에 있는 개념을 좌우에 대한 개념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오케이? 그럼 일단 보자. 여기 얘는 C에서 D 사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C에서 몇 사이? D 사이.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맞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봐봐. 여기에 있는 x 값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봐요. 얘가 뭐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얘는 a에서 b 사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위아래의 개념이 뭘로 바뀌어버렸어? 좌우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되나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얘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방정식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y 값을 통해서 x 값을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얘를 c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 이게 그냥 방정식 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거는 이 함수와 그다음 부등식을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위아래의 개념을 뭘로 바꾸고 싶다? 좌우의 개념을 바꾸고 싶다. 위아래를 비교한 걸 결과로 x의 좌우를 난 비교하고 싶다. 얘는 지금 위아래로 처음에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C 이게 y는 c예요. 이게 y는 d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이걸 만족하는 애가 여기밖에 없었고 그걸 만족하는 x 값들을 다 모아봤더니 쭉쭉쭉 내려봤더니 여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 값의 범위는 a에서 b 사이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연결고리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봅시다. 봐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fx는 gx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오케이? 이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함수로 해석한다면 얘는 y는 fx와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 좌표와 교점의 x 좌표와 여기는 얘의 실근이 완전히 같아요. 이런 얘기 했었지? 맞아? 이게 예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여기 얘랑 여기는 얘. 이 방정식은요, 이게 뭐야?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같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럼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냐면 fx가 gx보다 커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이거 y 값이야, x 값이야? y 값. y 값이야. 이거 y 값이야, x 값이야? 봐봐. x의 제곱 더하기 3. 이거 x 값이니 y 값이니? y 값이야. y는 안 붙었잖아요. 이것도 y는 안 붙었잖아. 그치? 얘가 얘잖아. 그치? 얘가 얘다. 얘도 y 값이고. 이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는 y 값 비교해달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럼 x 값은 그 부등식이 있는 것만 x. 마지막 해 있지, 마지막 해. 그것만 x 값인 거야. 레전드. 이거 y 값이야. 됐나요? 사실 y는 x라는 직선을 놓고 보면은 그거는 그냥 y 값이 되기도 하지만 그건 좀 너무 그냥 극단적인 얘기고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가 궁금한 거야. 얘 y 값을 비교하다니까 나는 무슨 관계로 생각하면서 얘 그래프와 여기 얘 그래프를 비교하면 돼. 여전히 나는 얘 그래프와 얘 그래프를 비교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얘는 그 y 값이 같은 걸 의미했단 말이야. y 값이 같다는 건 교점을 의미하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뭐야? y 값이 더 큰 걸 의미해. 그냥 더 위에 있으면 좋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보다 여기 있는 얘가 더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x 좌표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해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봐봐. 얘가 이렇게 된 게 fx였어요. y는 fx라는 함수였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 있던 얘가 y는 gx라는 함수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요 값을 내가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하자. 여기는 요 값을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이건 x 값들입니다, 현재. 그죠?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결국 봐봐. fx는 gx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방정식 입장에서는 여기는 이 두 개의 뭐에? 교점의 x좌표가 여기에 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부등식 입장에서 fx가 gx보다 큽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얘는 fx가 더 어디 있길 바라는 거야? 더 위에 있길 바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쭉 그냥 스캐너를 하는 스캐너. 여기 스캐너야, 스캐너. 이게 쭉 검사를 해봐. 지금 현재 g가 크니 f가 크니? G요. g가 크죠? g가 커. 같아졌어. 그게 얘의 근이야. 네. 됐습니다. 다시 쭉쭉쭉 합니다. 이번에 f가 더 크네. f가 더 크네.
더 크네? 쭉쭉 F가 더 크다? 다시 같아졌어. 또 다시 얘의 근이야.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의 근이겠지. 네. 그러니까 얘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이쪽은 뭐가 되겠어? g가 다시 크지? 그럼 얘는 근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가볼게. fx가 이번에 gx보다 뭐예요? 작아요. 이렇게 보여줬다. 다시 한번 스캔. 자,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어디까지는 돼 일단. x가 알파보다 작아요. 이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누가 더 큰 애들이야? f가 더 큰 애들이야. 그죠? 하다 여기까지 왔어. 여기 보자. 베타가 더 다시 되지. 그러니까 x는 이제 베타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이 부등식의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풀 수 있게 됐어? 부등식을 풀 수 있게 됐어. 형,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함수를 가지고 뭘 풀 수 있다? 부등식을 풀 수 있다. 됐나요? 항상 스캐너 다닌다야 돼요. 뭐 생각나. 이게 무슨 됐니? 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여기는 얘랑 여기 얘 연결고리는 지금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치? 연결고리 이어져 있단 말이야. 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연결고리도 현재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연결고리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다. 됐나요? 그럼 잘 봐봐. 현재 이거 연결고리 하나 얘기만 해볼게. 이거는 지금 이해됐으면 지금 지워도 돼요. 머릿속에 지금 써놔. 알았죠? 다시 머릿속에 써놔. 쓰면 안 돼요? 이거 난안 쓸래. 쓸래? 하나 여기다 여기다 하나만 해볼게. 이렇게 알았죠?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궁금한 게 뭐냐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여기 얘가 지금 2x보다 크다. 이거 찾고 싶었어. 네. 오케이? 이걸 찾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 그냥 좀 쉽게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2x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찾고 싶었어. 네. 그럼 나는 여기는 얘 함수. 그러니까 얘 지금 현재 부등식으로 시작했어요. 네. 여기는 얘 함수 있지? 얘 함수를 그릴 거고 x축을 그릴 거잖아, 그지? x축을 그릴 건데 뭐 이렇게 그렸다 쳐볼게. 네. 그럼 나는 여기는 얘 뭐가 알고 싶어? 일단 교점이 알고 싶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스캔할 거잖아, 이렇게, 그지? 스캔 쭉쭉쭉 스캔할 거란 말이야. 네. 스캔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는 요 점이 얼마인지 궁금했어. 현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는 이 교점은 뭘로 구할 수 있겠어? 저거 X.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네. 난 부등식을 풀면서 갑자기 방정식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정식, 다시 이 함수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당연히 방정식으로 해석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얼마다? 0이다라는 해를 구해봤더니 얘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1과 3이잖아. 요즘의 좌표는 뭐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요즘의 좌표는 뭐겠어? 3이겠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스캔 갑니다. 쭉쭉쭉 성립하는 거 맞죠? 그냥 마이너스가 작다 다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얘가 더 작은 거니까. 맞아? 그냥 여기서는 얘보다 얘가 더 큰 거 맞죠?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지금 현재 나는 부등식을 풀고 있었어. 부등식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부등식을 봤는데 갑자기 얘를 뭘로 봤어? 함수로 봤어. 함수로 봤는데 거기서 내가 뭐가 궁금했어? 교점의 좌표가 궁금했어. 교점의 좌표가 궁금했으면 이 방정식의 실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는 얘 뭘 봤어? 방정식을 봤어. 방정식을 봤더니 여기는 실근이 나오면서 교점의 좌표가 구해졌어. 교점의 좌표가 구해졌으니까 난 여기는 이제 부등식을 다시 볼래. 그래서 여기는 부등식을 해결해봤더니 이런 해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요 관계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얘랑 얘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버릴 수도 있겠다. 맞아요? 결국은 여기는 얘 근 중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여기는 3이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 방정식의 해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부등식의 해의 그 경계가 되는 값들 있잖아. 뭐 알파에서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값들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의 해 관계도 어느 정도는 이어졌지. 근데 여기는 얘가 여기 사이 값을 갖는지 바깥의 값을 갖는지 정확하게 여기는 얘 그래프를 그려야만 나는 경계값들은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야만 풀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요거 세 개가 완벽하게 딱 연결이 삼박자가 딱 연결이 잘 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단위가 딱 정확하게 삼박자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도 전부 다 뭘 할 수 있어? 방정식, 부등식을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 있는 그 개념만 정확하게 잘 잡아주세요. 이게 오늘의 목표입니다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요거 가지고 2차 부등식 가장 기본적인 거 해가 왜 큰 작작 뭐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2차 분식을 저걸로 푸는 거예요 이제? 연아. 마지막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 일반적인 버전입니다. 일반적인 버전. 봐봐. 첫 번째 x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냥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만 할게요. 알았죠? 얘가 이제 fx에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최고차는 그냥 뭘로 고정할 거냐면 지금 현재 1로 고정할 겁니다. 얘가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어. 그냥 이게 다 할까? 이렇게 하자. fx라고 하는 애가요. 최고차에서는 뭐 a입니다. 라고 하고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애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애가 fx가 0보다 커요.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이며 fx가 0보다 작아요.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게. 얘를 작거나 같다라고 할게. 어차피 같다 있으면 등호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뭘로 바라봐라?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로 바라봐라. 그죠? 얘는 무슨 그래프다? 인수분해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축 알파, 베타 최고차이에서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해서 fx가 여기 x축보다 더 어떻게 되고 싶어? 크고 싶어. 그치? 그럼 여기와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와 여기겠죠? 요거 이해되니? 다 뭐 하는 거야? 스캔. 오케이? 띠리리리 가는 거야. 알죠? 어디 갔어? 스킨 다시 스캔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더 커요, 작아요? 커요. 커요. 안 돼요. 그죠? 작아요. 또 작아요. 그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돼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x값들은 여기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 해는 뭐가 됩니다? x가 뭐가 됩니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x가 베타보다 큽니다. 다시 여기 얘는 뭐의 해였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커요. 여기서는 a 값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얘 해는 얘가 됩니다. 그죠? 얘 해는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다음 두 번째 0보다 작아요. 작아요는 뭐겠어? 여기겠지 여기. 그죠? 그러니까 a의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작아요의 해는 뭐가 됩니다? x 값이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 해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마도 배웠다면 2차 부등식의 해를 미리 배웠다면 이렇게 얘는 뭐야? 큰 거보다 크다? 작은 거보다 작다. 크다 쪽의 해는 큰 작작으로 배웠을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작다 쪽의 해는 작은 거랑 큰 거 사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걔가 왜 그렇게 그려지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근데 거기는 걔는 어디에 한정됩니다? a 값이 양수일 때 한정됩니다. 만약에 a 값이 음수인 경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였을 거야. a가 뭐였을 때? 음수였을 때. 됐나요? 그럼 여기서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잖아.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만족하는 x 값들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됩니다? x 값은 다시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x 값은 뭐가 됩니다? 알파에서 베타 사이. 언제? a가 무슨 수였을 때? 음수였을 때. 됐나요? 마찬가지. 여기서 얘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쪽 아래쪽을 의미할 거야. 그러니까 작다 쪽의 해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해는 이번에 뭐는 큰 작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a 값이 음수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외운 상태에서 그냥 무심코 여기는 최고 차이에서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코 외운 대로 풀면은 그대로 해가 완벽하게 어떻게 나옵니다? 반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사용할 거면 이렇게 큰 작자 공식을 사용할 거면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에서 무조건 무슨 수로 만들어주세요?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요. 이걸 해가 궁금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에다 마이너스 1을 다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다 플러스 2가 뭐가 됩니다?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될 게 분명하니까 사이값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큰 뭐야? 작다 쪽이니까 안쪽에 해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는 이거 있지 4개 중에서 요거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뭘 그려야 정상이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정상이지만 오케이?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정상이지만 매번 이것까지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그려야 될 그래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2차 부등식 중에서 A가 무슨 수였을 때 양수였을 때는 그냥 큰 작작이랑 그냥 그 사이 값으로 그냥 빠르게 크다 쪽이면 큰 작작, 작다 쪽이면 사이 값 이 정도로 빠르게 외워놓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오늘 수업의 목표이고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오케이? 네. 다음 시간에는 좀 특수한 해를 갖는 지금 현재 여기는 얘는 완전 뭐 어떤 건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판별식 t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근이 2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 오케이? 음수했잖아요 저희. 이건 최고차니까. 아 판별식이요. 두 근을 갖는 경우 인수분해가 저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사실상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다 뭘로 만들어줘라? 양수로 만들어줘라. 그냥 그 정도면은 얘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해결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 의미를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만약에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식으로 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냥 그래프 보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잠깐만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를 구하지 말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아 여기가 1이구나 여기 얘가 뭐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바로 구해줄 수 있을 테니까 여기 얘를 가지고 아 그럼 얘는 여기 사이가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결만 해줄 수 있으면 부등식에서 일단 기본적인 얘기 다 끝이 나. 됐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다시 하기 전에 다음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는 너희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오케이?